네, 저는 2004년에 미국에 가서 2017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베스트바이라고 그 가전 종합 매장에 가서 삼성과 LG의 코너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이제 이쯤이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 알겠지, 많이들 알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한국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그럴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다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이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중국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도요,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초기에 토이스토어를 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요. 그러니까 이제 토이즈러스하고 다르게 좀 스페셜한 토이를 다루는 가게였고 백인들을 상대하는 가게였는데 한 달에 한 번 단골 손님들이 몰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헬로키티. 헬로키티를 정말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헬로키티 신상이 나올 때마다 남들한테 뺏길까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들 좋아하면서 그 나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제노블 같은 대형 서점에 갔을 때도 그 한 벽면이 미국의 망가, 죄송해요, 일본의 망가 코너가 있는 그 섹션이 있는 걸 보고 또 부러웠죠. 뭐 그뿐인가요? 닌텐도라든지 6.25 카드 이런 뭐 등등의 일본 제품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정말 소프트웨어의 힘까지 갖고 있구나. 일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이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일본 비즈니스맨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25년 동안 샌디에고에서 거주했던 일본 비즈니스맨인데요. 그래서 현지 생활에 대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죠. 그 샌디에고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샌디에고에 일본 기업 지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몇십 년 동안 당연히 샌디에고의 일본 교민들의 경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일본 회사들이 짐 가방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삼성, LG 등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짐가방을 싸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샌디에고에는 한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샌디에고가 멕시코하고 그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가깝죠.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그 현지 법인은 샌디에고에 두고서 왔다 갔다 자동차로 한두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경비 절감이 되는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두고 관리하기 쉬운 샌디에고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의 기업들의 현지 법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의 현지 법인도 당연히 많았는데 한국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 기업들 그 사무실들 현지 법인의 사무실들이 점점 문을 닫고 그들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더라는 거죠. 대신에 한국 기업들은 그가 느끼기에 일본인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부상을 하고 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도표를 봐도 도표로도 증명이 됩니다. 1989년 시가총액 세계 기업 순위를 보면 상위권을 일본 기업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요. 20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요, 2017년 같은 시가총액 세계 기업 순위를 보면 2017년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 기업, 그 중에서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IT 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10위네요. 자, 그런데 2018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삼성이 11위로 물러나고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 경제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도 뭐 한국은 아직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무척 심합니다. 노년층과 그 아래 세대뿐만 아니라 586으로 대변되는 중장년층과 20대 젊은 층 사이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서로 잘 알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486, 586 세대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세계 무대에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워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이들도 정말 톡톡 튀는 개성들이 반짝이죠.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경쟁이 심할수록 더 반짝이는 개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BTS이죠. 예, 정말 대단하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도 몰랐던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BTS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만났던 그 일본 사람이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들 정말 무섭게 일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말죠. 일본 기업들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거고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아줌마에게 삼성과 BTS는 이런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